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또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차장 문제, 가장 심각하고 교통신호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교통신호 모든 그 체계가 우리 경기도 예산이 반영이 많이 돼서 완벽하게 처리가 돼서 금년에는 절반 정도로 교통사고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킴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730건인데 금년 10월까지가 2,439건으로 사망자 사망이 33건 불가피하게 집계가 됐습니다. 저희도 정말 평택시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도시지만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많이 좀 줄었다는 것은 저는 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통국에서도 제가 시범 사업을 좀 해보자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신호 체계나 또 시스템 전체를 많이 바꿨고 또 조례를 통해서 경화교 시간에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조례도 제가 적용을 했었습니다. 학교와 아이들의 지원에 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으며 이에 실태조사를 통한 경기도 학교와 아이들 한 10,00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안산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지금 2년째 건치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여 우리 경기도민, 특히 학생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강조드렸고, 특히 평생교육국이 경기도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교육 역량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그 31개 시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시군이 평생학습 도시로, 그 평생학습이라는 원리 어디서나 누구나 이렇게 재교육 또는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제가 좀 보니까 사실 우리 지금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도시들이 꽤 몇 년 차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김포하고 과천, 고양, 의정부, 동두천에는 평생학습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게 참 묘합니다. 몇 년 차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었으면, 도시를 선언했으면 실천 방향으로 마을 속에 뭔가 우러나는 실천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개 시군에서는 그 평생학습 도시 마을을 해서 뭔가 하겠다는 이런 실천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노동의 가치와 노동으로 인해서 삶의 질과 향상을 위해서 얼마만큼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특별하게 상담과 또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상담 또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노동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행감 때 지적하고 개선했습니다. 지금 3년째 노동인권을 관련해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관련해서 누누이 얘기하는 대로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청소년 노동인권을 교육하게 된 계기가 뭐죠? 알고 계시나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와 가치를 훼손시켜서 부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전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2014년도에 이거는 지역에 있는 정말 생각이 있는 분들의 용돈을 털어서 모금을 해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거 다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무슨 생각으로 지금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기도는 반계 유형원, 성호 2
다산 전영용 선생의 고향이는 실학에 돕니다.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한 세상도 실학의 정신입니다. 이 실학 정신을 제대로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전파하고 교육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연구원 안에 다산연구소를 경기연구원의 부설연구소로 편입하여 다산의 실학 정신으로 실사도시로 도민에게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한 행정을 펼치는데 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 평화협력국에 해외 개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자매결을 맺은 저개발 국가의 한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향하는 우리 경기도의 어떤 정체성은 실사도시 실학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대표적인 학자가 다산입니다. 다산은 두 개로 말하면 공념이라고 해서 공정과 청렴이라고 해서 이게 다 감사관의 주요 인물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렴도가 전국인지 뭐 그러고 보면 정말 칭찬받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보고서 58페이지를 보니까 청년도 평가 중앙부처 지자체 등 700여 개 공공기관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럼 700여 개 공공기관에서 1등인 거예요? 내가 이사를 해서 이거 가격단체로 가격단체를 따로 해주고 기초를 취할 따로 해줘. 네. 그러면 그 밑에 부정방지 시책평가 1등급도 가격단체 17개 되는 거예요? 전국 1등입니다. 전국 1등이라도 누가 700개 1등이 아니라 17개에서 1등한 거고 700개 공공기관에서 1등하고 틀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인정을 좀 받고요. 코로나로 위기에 몰린 우리 교육 공동체를 보호하고 제대로 예산이 쓰였는지를 아주 각별히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격 수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바로 쓰이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 학생들은 안전하게 방역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강력하게 부르짖었는데요. 매년 산업재해가 20%씩 늘어가고 있고 매번 곳곳에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처우가 정말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목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급식 종사자 옷을 입고 급식 종사자가 되어서 이런 노후시설 기기라든가 논슬립 트렌치라든가 애벌 세척기 도입, 그 다음 휴가도 대체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주장했고 대부분 대체 인력에서도 이제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기도 약속을 했고 여러 가지 노후시설도 신청을 하면 상당 부분 개선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논슬립 트렌치 설치 희망교가 몇 교입니까? 지금 1313교로 조사됐습니다. 단위학교에 요청이 있으면 도교육청 예산으로 직접 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요. 여러 재해가 발생이 되는데 애벌 세척기 관련해서도 예산 신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해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혹시 수원에 급식 종사자가 몇 명인지 대략적으로 아십니까? 12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대체 인력풀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5명입니다. 화성 오산은 1300명의 종사자분이 계신데 대체 인력은 24명입니다. 이건 지역 유관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인력풀을 핵심적으로 인력풀을 많이 보강할 수 있게끔 최소한 20%까지는 맞춰야 된다는 기준이고요. 휴가를 쓰시는 분이 휴가 대체자를 직접 구하는 이런 슬픈 현실을 마주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까 대체 인력비에서 이거를 단위학교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장기한 7일 이상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대체 인력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지원 가능합니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궁극적인 목표가 급식 인건비 분리입니다. 강력한 의지로 이건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행감에서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지적받아온 평생교육진흥원의 파주 미래교육 캠퍼스의 부실 경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고요.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심 갖고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새해에 제가 직접 바쁘신 어려우신 우리 보육교사님들 선정하는데 직접 관여해서 정말 필요한 곳으로 상담원이 가서 여러분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에 평생교육진흥원은 청년 창구 사이트를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네, 이때 파주 캠퍼스에 있는 시설직에서
여러 가지 제보를 합니다.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40개나 떼내서 팔아먹었다. 가로등 2개를 불법으로 팔아먹었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가격나는 볼라드를 또 18개나 팔아먹었다. 이런, 그리고 2019년 2월에는 파주 캠퍼스 물품이죠. 의자 40개를 불법 반출했다. 이런 걸 신고를 했대요. 평생진흥원은 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이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왜 폐쇄를 했을까요? 우리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안전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안전체험관이 11군데 있지만은 우리가 그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우리 아이들 하나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교육청의 이념을 생각해서 실한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시설을 확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학교별로 소규모로 교실형 안전체험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교실형 안전체험관이 그 거점형으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 원인은 뭐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전에 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 VR에서 보면은 그 체험형이 간접적으로 효과가 가장 높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 체험관에 그 VR 체험을 도입하면은 그나마 설치된 체험관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되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체험관에 교실형 체험관을 마을 주민들에게도 오픈시켜가지고 교육의 장소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